빌드 친구들, 복숭아쌤이에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주제가 일치에 대한 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치에 대한 영문법에서 일치에 대한 것들과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 우리가 평소에 시험 볼 때 괜히 헷갈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은근히 일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치에 대한 개념과 또 거기에 대한 팁에 대해서 할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봅시다. 일단 일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뭘까요?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일치시킨다 할 때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는 까탈스럽게도 한국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장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제 일치가 있어요. 글씨 진짜 못 쓰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선생님이 글씨를 못 쓰고 펜이 잘 안 나와도 알아서 이해하세요. 알아서 해석해주세요. 자, 시제 일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또 잘 안 나오네.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쵸? 모든 문장에는 필수로 주어랑 동사는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랑 동사의 일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제라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어떤 걸 내가 표현을 할 건데 그 표현이 일어난 시점이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등등과 같이 시간이 언제냐라는 걸 나타내주는 힌트가 꼭 문장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시제 일치라는 거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현재다 라고 하면은 동사가 그냥 현재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나 너를 사랑해. love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면 사랑해 라는 현재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제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리고 과거 나는 loved you라고 하면 되지. 나는 너를 사랑했어. 구 남친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 나는 사랑했어 너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래의 남친한테 뭐라고 할 거야? I will love you라고 표현할 수 있죠. 미래 나는 사랑할 거야. 할 거야. 미래 사랑할 거야. 너를. 이렇게 문장 안에서 시제에 대한 힌트를 동사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쵸? 현재형을 쓰고 과거형을 쓰고 미래형을 씀으로써 이거 말고도 많은 시제들이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문장에서 꼭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좀 시제 일치에서 많이 헷갈려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주어가 여기서 이 주어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인칭 예를 들어 그들, 그녀, 그것 같은 게 3인칭인데 3인칭 중에서도 단수 그쵸? 그나, 그녀나, 그것 3인칭 단수인데 현재 시제를 표현할 거야.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를 표현할 거야.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돼요. 이해됐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 현재 중에 he가 있지. he, 그가 달리고 있다. runs. fast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그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거야. 그가 달리고 있다 빠르게. 그가 runs. 그냥 run이라고 하면 안 돼. 현재니까 run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네? No. s를 붙여줘야 돼. 왜냐면 he라는 주어는 3인칭 단수고요. 지금 내가 표현하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가 나타낼 땐 동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He runs fast. He loves me. 그치? He eats. 이런 것처럼 동사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s를. 자, 그리고 시제 일치에서 헷갈릴 만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다 지우고 두 번째 수일치로 한번 가보자. 수일치. 첫 번째는 시제 일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수일치. 잘 나온다. 수일치. 수가 뭐야? 말 그대로 number, 그치?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야. 개수, 수 할 때 그 수고요.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니까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복수인지, 많은 이런 표현들 수를 일치시켜준다는 거야.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을 할 때 힌트를 꼭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 일치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명사가 있어. 근데 이 명사가 복수야. 그치? 복수라는 거는 그냥 좀 더 논리적으로 미안해요. 단수부터 해보자. 단수야. 단수는 하나야. only one 알지? 그리고 복수야. 두 개 이상이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때 단수일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지만 복수일 때는 s를 붙여줘요. 이해됐죠? 복수일 때는 s를 붙여줘요. 그럼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더를 붙여줘요. 이래서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사인데 단수라는 거, 복수라는 거는 한 개이고 두 개 이상인 거고, 명사인데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나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셀 수 있을 때는 단수일 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복수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있을 때는 뒤에 s 붙여줘요. 복수일 때. 복수일 때 뒤에 s 붙여주고 단수일 때는 앞에 어나 아니면 더 붙여주면 돼요. 그치? 어나 더 붙여주면 돼. 예를 들어 a pen, the pen처럼 하나의 펜, 그 펜이라는 뜻이고 복수야. 그럼 pens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펜들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펜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셀 수 없는 거는 뒤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는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안 붙어요. 그러나 더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는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복수야. 그러면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복수인데 이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지? These라고 할 수 있잖아. These pens, 그치? 이 펜들. 아니면 저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those, 그치? 이 펜들, 저 펜들. 근데 셀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으니까 복수로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복수라는 개념은 셀 수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these나 those가 아닌 그냥 this나 아니면 that 이런 애들을 앞에 써주면 돼요. this나 that 같은 애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걸 love라고 해보자. love라는 명사, 사랑은 셀 수가 없잖아. 그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팬은 셀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셀 수 없어. 그러면은 더 love 돼요. 너란 여자, 더 love 이런 말 많이 하잖아. love 돼. this love 이 사랑, 괜찮아. that love 그 사랑 괜찮아. 하지만 these love, those love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또 셀 수 있는 거 뒤에 비동사를 비동사를 써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pens are blue라고 할 수 있잖아. 펜들은 파란색이다. 그러면 뒤에 비동사로는 비동사 이렇게 표현해 볼게. 비동사는 are이 오면 돼. 셀 수 있는 경우에, 그치? 그리고 복수일 땐 are이 오고 단수일 땐 is가 오면 돼. 셀 수 없는 거는 비동사가 무조건 뭐만 와야 된다? is만 와야 돼. 왜냐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얘처럼 단수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are는 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펜인데 많은 펜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나는 펜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I have many pens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many를 앞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셀 수 없어. 사랑이 셀 수 없잖아. 사랑인데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한국어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영어는 똑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랑은 many가 아니라 much로 표현을 하면 돼요. 알겠죠? much love. I have much love. 오케이? 그래서 much는 셀 수 없는 걸 많다라고 해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시제가 아니라 수는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수일치에서 또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뭐냐면 바로 아까 many랑 much 했죠. 셀 수 있는 거를 많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many, 셀 수 없는데 많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much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제 many의 반대, 조금밖에 없는, 그치? 나 펜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 조금 있어 라고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두 개로 나뉘어. 뭐로 나뉘냐면 few랑 little이 있어요. little. few랑 little 둘 다 조금 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조금 있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few는 little은 둘 다 조금 있는이라는 뜻은 똑같잖아. 근데 어디에 쓰일까? 라고 하면 few는 셀 수 있을 때.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펜 셀 수 있죠? 그러면 I have a few pens 라고 하면 돼요. 조금 있다는 거죠. 펜이 조금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a few라고 하면 돼. 근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이 조금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I have a little love 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셀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기 쉬운 거 뭐가 있냐면 few랑 little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를 빼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냥 few, few가 아니라 그냥 few고요. little이 아니라 그냥 little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거의 없는이 돼버린다. 그니까 이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거의 없는이야. 그러니까 둘 다 조금 있는 건 마찬가지야.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조금 있는 거나. 근데 이거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나 조금 있어. 근데 이거는 나 거의 없어 라는 표현.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이 돼요. 부정하는 표현, 긍정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few랑 little은 어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근데 이건 똑같아. 이거 그럼 few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have few pencils 라고 하면 뭐가 되지? 나는 연필이 거의 없어. 아까는 a few pencils 하면 연필이 조금 있어. few pencils 하면 거의 없어. 셀 수 있을 때는 few라는 표현 쓰고요. 자, little은 아까도 말했지만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그러니까 I have little love. 나는 사랑이 거의 없어 라는 의미야. 이해됐죠?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더라고. 이거를 꼭 기억해 놓자.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A few, few, a little, little의 차이점은 어예요. 그치? 그리고 이거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있어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야. 문법적 차이가 아니라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few, a few, a little은 앞에 어가 붙었잖아.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면 어가 붙었으니까 어라는 거는 관사잖아요. 하나 이렇게 세려고 나타내는 관사잖아. 그러니까 어라는 걸 붙여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뭔가 세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야. 조금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시도를 한 거잖아. A few, a little이라는 게. 이해됐지? 어라는 걸 씀으로써 하나라도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조금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얘는 어가 없어. 어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는 거. 이해됐지? 세려는 시도를 하는 거는 a few, a little이에요. 그래서 긍정, 조금 있는, few랑 little은 거의 없는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셀 수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 근데 few, little 둘 다 셀 수 있고 없고가 다른 거지 뜻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려. 그러면 어떻게 외웠냐? 선생님의 팁은 few는 철자가 그래도 3개밖에 없잖아. 그치? 3개밖에 없으니까 셀 수 있어. 한 번에 셀 수 있잖아. 3개 이렇게. 난 그렇게 외웠어. 그러니까 few는 셀 수 있다. little는 봐봐. 2배나 많아. 그치? 그러니까 세다가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셀 수 없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love 같은 애는 little를 쓰고요. 셀 수 있는 pen 같은 애들은 few를 씁니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틀리기 쉬운 거라 기억하고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일치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아까 수일치를 하면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복수일 때 명사 뒤에 s를 붙이고 many라는 표현도 쓰고, 하여튼 셀 수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형태를 띌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일 때는 복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명사 뒤에 s를 붙일 수도 없고 복수 취급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뭐냐면, 그럼 셀 수 없는 명사가 뭐예요? 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love를 말해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뭐가 있냐면 고유 명사가 있다. 고유 명사. 고유 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유라는 건 그 사람 고유의 매력 하는 것처럼 고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복숭아쌤. 복숭아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이름 말하는 거야. 이름 하나밖에 없어. 그치? 사람 이름은 고유 명사예요. 아니면 미스터 킴, 그치? 김씨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 세상에
당연히 복숭아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박승아라는 선생님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 미스터 킴도 내가 지칭하는 그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 서울 이 세상에 한 곳, 그치? 고유한 명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 고유명사예요. 셀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 자, 고유명사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못 세지.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love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바로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자, 추상명사라고 함은 추상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추상명사 예를 들어 아까 계속 선생님 줄기차게 얘기한 love라는 추상명사도 있고 또 추상명사에 뭐가 있냐면 신기하게도 knowledge도 이건 신기한 거 아니지? knowledge도 지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지식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없지.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거예요. 지식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knowledge도 추상명사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뉴스도 추상명사야. 뉴스 들었어 라고 하지만 뉴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명사고 예를 들어 advice도 추상명사예요. 조언, 그치?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잖아. 근데 굳이 세고 싶어. 이해돼요? 굳이 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굳이 세고 싶다면 much를 쓰면 돼. 많은 사랑, 많은 지식, 많은 충고 이런 것처럼 세는 굳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much라는 걸 쓰면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a lot of가 있어요. a lot of 많은, a lot of love, a lot of knowledge처럼 이렇게 세는 많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추상명사 다음으로 또 셀 수 없는 명사들이 뭐가 있을까? 고유명사, 추상명사 다음으로 셀 수 없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물질명사라고 해. 이건 되게 의외인 것도 있어요. 물질명사.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있는 건데 water. water 셀 수 없다? 물 어떻게 셀 거야? 그치? 물은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 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을 셀 수가 없어. 물 하나, 두 개 어떻게 세요? 그쵸? 그래서 셀 수가 없다. 커피도 마찬가지야. 커피, 액체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또 신기하게 paper, 종이도 못 센다. paper도 못 세요. 이거 되게 의외지. 그리고 sugar도 못 센다. 그렇잖아. 그 많은 알갱이 언제 다 세고 있을 거야. salt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케이크도 못 세요. 케이크. 그리고 또 분필, chalk. chalk도 못 세는 물질명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못 세는 거 알겠어. chalk라는 것도 사실 정말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진 분필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셀 수가 없어. 알겠어. 근데 그래도 세고 싶잖아. 그래도 선생님이 야, 분필 3개만 가져와 봐라고 하고 싶잖아. 그렇게 말할 때 세는 법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물을 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ottle of water라고 하면 돼. 이해되지? A bottle of water라고 하면은 물 한 병이 되는 거야. 보를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이걸 세고 싶어. 내가 물 가져와라고 하지 않고 물 한 병 가져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a bottle of water라고 하면 되고
이것도 있어. A glass of. 이거는 물 한 잔이지. 물 한 잔 가져와. 그리고 커피 한 잔 가져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a cup of. A cup of coffee. 만약에 커피 2잔 가져와라고 하면은 2 cups of coffee라고 하면 돼요. 물 2병 가져와는 2 bottles of water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세는 거를 물질 명사가 못 세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바꿔주는 거야. 병은 셀 수 있잖아요. 물은 세지 못해도 병은 셀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를 담는 그 병으로 세주는 거야. of glass of. 자, 그럼 페이퍼는 어떻게 세? 페이퍼는 보통 sheets로도 많이 세고, 그렇지? 한 장, 2장 할 때. sheet of라고 하면 종이 한 장 이런 말이야. 이런 말도 되고, 예를 들어 a piece of. 자리가 없지만 적을게요. a piece of 라고 하면 이것도 한쪽이라는 표현 되잖아. 그래서 케이크 같은 거 살 때, 나 케이크 한 조각 갖다 줘 라고 할 때 a piece of cake이라고 해요. a piece of cake. 케이크 2조각은 2 pieces of cake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슈가를 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 한 숟가락 가져와 라고 하면은 a spoonful of 라고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슈거, 설탕 한 스푼 가져와 줘 라고 하고 싶으면 bring me a spoonful of sugar 라고 하면 되는 거야. 2숟갈은 당연히 2 spoonsful of sugar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고유명사, 추정명사, 물질명사 기억해두고, 또 여기에 추가로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이 밑에다 쓰세요.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써줄게. 집합명사가 있다. 집합명사도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자, 집합명사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 들여놓는 가구 있잖아. 가구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딱 하나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는 furniture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지 않아요. 복수 취급해주지 않아요. furnitures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the furniture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짐. baggage도 셀 수 없어요. 짐이 하나든 2개든 3개든 이것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집합으로 baggage라고만 표현을 해줘요. 또 luggage도 마찬가지야. luggage 비슷한 개념이에요. luggage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고, 또 의외로 이것도 있다. jewelry, 장신구류잖아. jewelry라는 말 자체가, 여기 알 하나 더 있어. jewelry라는 말 자체가 장신구류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세지 않아. 대신 딱 jewelry라고만 표현해요. 그래서 jewelries라고 표현을 한다면 I have many jewelry라고 해야지, much jewelry라고 해야지. 만약에 I have many jewelries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셀 수 없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것들은 이 명사 자체를 세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만 굳이 이걸 세고 싶을 때는 이거 많은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거를 세고 싶을 때 보틀, 컵, 피스, 글라스, 식, 스푼풀 같은 셀 수 있는 명사로 대체해서 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치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했고, 또 그 중에서 틀리기 쉬운 몇몇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앞서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수일치, 그다음 시제일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중간에 선생님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정관사, 부정관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관사, 부정관사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정관사, 부정관사에서 정관사는 대표적으로 정관사 더고요. 부정관사는 어예요. 알겠죠? 정관사 더 그리고 부정관사 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더랑 어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 정관사 the student라고 해보자. the student. 이건 무슨 뜻이야? 바로 그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 학생. 그 학생이란 뜻이고 a student는 부정관사를 쓴 a student는 바로 한 학생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 차이가 있냐 하면은 설명을 해줄게요. the student라는 건 그 학생이야.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해진 거거든. 정관사인 거거든. 정관사랑 부정관사잖아. 관사야 둘 다. 근데 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the student는 그 학생이잖아. 그 학생이라는 거는 진짜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생인 거야. 얘를 말하는 거야. 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말한 그 학생 있지? 걔가 얘야 라고 말할 때 그 학생, the student라고 해야 돼. 딱 한 학생, 특정 학생이에요. 특정 학생. 그리고 a student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스튜던트들이 많이 있지. 그림 엄청 잘 그리죠. 자, 이 많은 스튜던트 중에서 한 명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많은 스튜던트 중에서 한 명, 한 학생. 그래서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학생이었다.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 그냥 그 학생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전까지는 그냥 한 학생에 불과했어. 수많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혜민이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학생이 나에게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내가 말한 그 혜민이었어. 그 학생이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the student를 쓰는 거예요. 정관사. 정해져 있으니까요. 혜민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a student는 많은 학생 중에 한 명.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그치? 그러면 a teacher잖아. 그러니까 나는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의 직업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만약에 I am the teacher 이라고 하면 내가 그 선생이에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 선생. 내가 그때 그 뉴스에 나온 그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the teacher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더랑 차이 알겠죠? 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관사이고 정해져 있는 거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더 기억하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더는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더를 붙여요. 더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상급이 뭔지 알죠? 최상급은 원급이 있고 예를 들어 크다라는 원급이 있고 선생님 좋아하는 예쁘다 말자. 예쁘다라는 원래의 표현이 있어. 근데 예쁘다보다 더 좋은 건 더 듣고 싶은 건 뭐야? 누구보다 더 예쁘다. 그치? 선생님이 박보영보다 더 예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더 예쁘다. 원급보다 더 예쁘다 라는 표현 비교급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야? 바로 최상급이야. 그치? 그래서 가장 예쁘다.
얘까지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예쁘다, 더 예쁘다, 가장 예쁘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인데 여기서 더를 써야 되는 건 뭐라고? 최상급이야. 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거는 한 명밖에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I am, 나는 가장 예쁜 선생님이에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I am the, 그치? most는 최상급일 때 쓰이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의미로 most beautiful teacher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나는 the most 가장 예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예쁜 선생님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most라는 표현이 있을 때 앞에 더가 아니라 어가 온다거나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가장 예쁜 선생님은 아니야. 양심적으로 저는 가장 예쁘진 않아요. 근데 예쁜 건 맞아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I am the most 대신에 어라고 하면 돼. beautiful teacher. I am a beautiful teacher. 그러면은 많은 선생님들, 예쁜 선생님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쁜 선생님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이왕 더 most라고 하면 더 좋겠지? I am the most beautiful teacher.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해진 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정관사 그리고 부정관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보통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쭉 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일치, 수일치나 시제일치에서 헷갈리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평소에 쉽게 헷갈리는 거 그리고 틀리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또 헷갈리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리해주고 또 팁처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